안녕하세요. 코인킹 곽두판입니다. 어제 파월 의장 연설 시작하기 전 위아래 큰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각자 기준마다 다르겠지만 제 기준에선 비트 마이너스 1% 플러스 1%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건 제 기준이고요. 새벽 1시 20분에 파월 의장 연설이 시작이 되었는데 모두가 걱정했던 것과 달리 미국의 경제 전망 그리고 통화 정책에 대한 언급 없이 그냥 평범한 연설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비트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연설 내용이 정말 별거 없었기 때문에 따로 준비를 하진 않았고 이제 돌아오는 26일 새벽 3시에 FOMC 회의록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FOMC 회의록 공개 일정 또한 그동안 모두가 경험을 하셨던 것처럼 이제 시작 전과 후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시간대는 매매를 하는 것보단 관망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 FOMC 회의록 내용이 좋게 나올지 안 좋게 나올지는 개인 투자자들은 모르기 때문에 이 회의록 내용이 나온 다음 그 다음 매매를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의록 내용이 좋게 나왔을 경우 먼저 매수한 분들보단 수익은 적겠지만 반대로 우리가 걱정하는 것 그 이상의 회의록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손실을 볼 수 있는 리스크는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당연히 수익도 중요한데 지금은 최대한 원금은 손실 보지 않는 매매를 하는 것이 저는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6일 새벽 3시에 진행이 되니까 꼭 참고를 하시길 바라고 이제 오늘은 지금 상황에서 부정적인 이슈와 그리고 긍정적인 이슈 두 개를 들고 왔습니다. 먼저 부정적인 이슈부터 말씀을 드리면 어제 저녁 11시에 미국 신규 주택 판매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예측했던 것보다 한참 모자른 수치로 발표가 되었고 지금 4개월 연속으로 하락 중인데 그만큼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전 영상에서도 한번 내용을 다뤘었는데 현재 20개 대도시 주택 가격 상승률이 세계 금융위기 전 고점과 같은 수준입니다. 이제 뿐만 아니라 모기지 부채가 2,500억 달러가 늘었고 높은 가격으로 주택 판매가 지속이 되면서 주택 구매자들이 지금 현재 빚을 내서라도 주택을 구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빚을 내서 주택을 구매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당연히 많을 것이고 주택 가격이 상승할수록 부채 또한 기존보다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직 90일 이상 모기지 연체율은 0.5%밖에 되지 않아 당장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 연체율이 과거처럼 상승을 한다면 그땐 다시 한번 큰 충격으로 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미국의 밀 생산 관련 이슈입니다. 카렌 브라운 트위터를 참고해보면 현재 미국의 밀 생산은 20년 이상 만에 가장 느린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5월 22일 일요일 기준으로 현재 49%만 완료가 된 상태라고 합니다. 특히 미네소타는 평균 90%에 비해 11%만 심어진 상태이고 전 세계 밀 생산 순위를 보면 미국이 4위이며 전 세계 수출 순위는 2위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로 수출이 막힌 상태이며 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 인해 항구와 육로가 막힌 상태입니다. 인도 또한 최근 밀 수출을 금지시킨 상태이고 전쟁 후 전 세계 밀 공급량이 3분의 1이 줄어든 상태이며 미국까지 밀 생산 자체가 원활하지 않아 상황은 더욱더 안 좋은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에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을 키울 수밖에 없고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식량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옐런 미국 재무장관 또한 식품 가격 인상만으로도 최소 1,000만 명 이상이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했으며 악화된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식 암호화폐 이런 걸 다 떠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힘든 상황이 맞습니다. 우리나라 물가만 봐도 대형 마트에 가서 몇 개만 집으면 10만 원은 금방입니다. 이렇게 물가는 계속 오르는 것에 비해 수입은 물가를 따라가지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위험자산 시장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를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로 인해 이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히지 않는다면 더욱더 위험자산 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부정적인 내용이었고 그 다음 긍정적인 이슈는 바로 제임스 블라드 총재의 발언입니다. 이제 제임스 블라드는 웬만하면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파적인 사람으로 모두가 알고 있으며 금리 인상을 0.75%까지도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최근엔 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이 기사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현재 경제 판단으로는 50bp 인상을 지지하는 입장이며 다만 9월에는 인상을 멈추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 희망 사항을 한번 말씀드려보면 올해 11월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은 40%가 깨진 상태이며 어떻게든 금리를 2.5%까지라도 인상시키면서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잡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중간 선거 하기 전 금리 인하라는 당근으로 어떻게든 떨어진 민심을 잠깐이라도 되돌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제 생각이고요. 결과야 가봐야 알겠지만 그동안 금리 인상을 강하게 말해왔던 제임스 블라드의 금리 인하 발언은 지금 상황에서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언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플레이 투 언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업비트에서 위믹스가 단연 돋보입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 이 위믹스를 관심 있게 보고 있었고 이 위믹스뿐만 아니라 플레이 투 언에 관련된 코인들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번 새로운 정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기사의 내용을 보면 국정과제 이행 계획서에서는 블록체인 NFT 등 신사업에 대한 기술 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가상자산 등 관련 부처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문체부를 주무부처로 플레이 투 원 게임 허용 및 산업 활성화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선 지금 어떻게 할 것이다 계획이나 규제에 대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전 정부와 지금의 정부의 차이점은 블록체인 즉 암호화폐 시장을 대하는 자세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기사를 봤을 땐 전보단 그래도 어느 정도 기대를 한번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한 가지 더 기대하는 내용이 있는데 위믹스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위메이드가 동서대학교에 10억 원 상당 위믹스 암호화폐를 기부한 기사입니다. 이 기사 제목만 보면 그냥 어떤 대학교에 기부를 했네라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제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밑에 쭉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들은 뭐 딱히 관심이 없고 제가 관심 있는 내용은 이겁니다. 위메이드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비서실장인 장제원 의원의 형이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동서대학교와 암호화폐 기부 협약식을 체결하고 약 10억 원 상단의 암호화폐 위믹스를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비서실장인 장제원 의원의 형이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뭐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앞으로 언제 어떻게 될지는 당연히 저 또한 모릅니다.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정부와 지금의 정부가 블록체인 암호화폐 시장을 대하는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맞다 틀리다 할 건 아니라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그냥 이런 관점도 있구나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비트 차트를 보면 사실상 5월 13일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28.6K와 그리고 30.7K 박스권을 그리며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매매를 하지 않고 현금 비중을 계속 유지하거나 혹은 매매를 하더라도 28.6K 부근까지 비트가 하락했을 때 비트나 알트 매수 그리고 30.6K에서 7K 부근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단기 매매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26일 새벽 3시엔 FOMC 회의록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큰 변동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트 같은 경우엔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레이 투 원 관련 코인들이고요. 이 내용들은 제가 네이버 카페에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댓글로 메타를 물어보신 분들이 계시는데 메타를 물어보신 거라면 아무래도 제 영상을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 관점에서 손절가는 5월 22일 저가였던 1835원을 말씀드렸었고 1960원에 매수를 했을 경우 1835원까지 손실은 마이너스 6.38%입니다. 지금까지도 가지고 계신다면 이제 제 관점에선 이미 손절가를 이탈한 것이기 때문에 정리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이때 매수를 하셔서 메탈로 수익을 보신 분들도 계시고 또 반대로 손실을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투자는 본인의 몫이라고는 하지만 손실을 보셨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구독자님들 모두 다 수익을 보게 해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은 아마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한 회사의 애널리스트이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에게 가볍게 다가가지도 않고 쉽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고 있진 않습니다. 이 부분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제 관점에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코인들 이 카페에 작성할 계획이고요. 최대한 많은 분들이 수익까지 이어질 수 있게끔 영상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하루도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상 시청 감사하고 코인킹 곽두팔이었습니다.